포인트 테크놀로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이제 동축 케이블에 있어서 혁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동축 케이블의 구리선, 그걸 되게 통신선으로 쓰시죠. 통신선 케이블 TV 그거를 전기선으로 쓸 때는 이 구리선이 두터워야 되고 발열 때문에, 통신선으로 쓸 때는 얇아야 된다는 제 기술 구조를 발표했었어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혁명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구리 케이블을 종류를 따라서 지금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얇게 만들수록 통신이 두꺼운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통신이 힘이 약하잖아요. 전기를 약하게 한 게 통신이니까 그거를 저항을 뚫지를 못해요. 두꺼운 그 자체로 인해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얇게 만들, 어느 정도 얇게 만드는,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거 피복을 이 겉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도 전 이렇게 손실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광섬유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광섬유의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기존에 이제 그 케이블 동축 케이블을 이런 피복 안에, 지금 얘가 지금 피복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의 케이블을 까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케이블이 쓰입니다만은, 전봇대든 어디든 간에, 땅속에 파묻든 어디 어떻게 하든 간에, 해저 강코 하든 간에 그 안에 하나의 선에 지금보다도 2배나 3배, 5배 이렇게 많은 선을 심을 수 있으면 회사로서는 경제적 이득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그래서 이런 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이 이제 이미 침해당한 것 같긴 해. 플라스틱 기존에 이제 어떤 광섬유 선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신호가 뚜렷이 멀리 가려면 석영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선을 따라서 광섬유 선을 삼고, 따라서 이렇게 외피를 석영관이 아니라 비싸잖아요.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관이나 뭐 아크릴관이나 뭐 어떤 관이든 플라스틱 계통을 해서 이렇게 관을 삼고, 그 안을 그렇게 코팅 구조,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코팅 구조,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 구조를 빛이 안쪽으로 모아져서 손실률이 적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다가, 그렇죠, 구리선을 머리카락부터 얇게 만들면 광섬유선 비슷한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여러 겹을, 광섬유선 한 줄에 딱 뭐냐면 통신으로 쓸 때 발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얇게 만들어 갖고 여러 겹을 보는, 하나의 선 안에 여러 겹을 넣으면 광통신이 굉장히 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이게 이제 혁명이라는 거죠. 이 기술 구조도 또 다른 사람들이 쓸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전력으로 전기로 쓰는 전력선 구리선은 두껍게, 발열 때문에. 그다음에 통신으로 쓰는 건 최대한 얇게. 이게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걸 발견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석영실을 대체를 해가지고 합성섬유 나일론 B2가일 90%짜리가 있어요. 90%짜리로 석영실에 대한 내신 구조를 갖추고, 그 이제 관을 합성섬유 나일론관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관으로 하셔도 됩니다. 외피를. 그리고 빛을 이제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안에는 코팅 구조,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기타의 다른 코팅 구조로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면 됩니다. 또는 그것을 합성섬유 나일론이 아니라 아크릴선, 그 아크릴선을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아크릴선으로 하거나 기타의 다른 플라스틱 선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어로 탄소섬유 만드시는데, 그거 말고 합성섬유 나일론 90%, B2가일 90%짜리로 탄소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섬유실, 플라스틱 합성섬유실이 됐든 비단실이 됐든 명주실이,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실 종류, 실 종류, 면실이 됐든 어떤 종류의 실에도 염색을 할 때, 실 자체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으면은 발색이 좋아집니다. 코팅 염색을 할 때
염료에다가 미술 뭐 염료, 미술 염료, 산업용 뭐 자동차 도색, 그다음에 실 도색, 천 같은 것도 염색할 때 이런 모든 도료에 전부 다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코팅제를 넣어주면은 발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천 자체가 고급스럽게 여겨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있어요. 그 실리콘을 섞어 갖고 스판덱스 같은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실 자체를 합성소면 나일론이라든지 다른 거하고 첨가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스판덱스 제품 약간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킹 같은 데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욕실용 그레이지용 이런 실리콘, 기타의 다른 실리콘들을 섞어서 이렇게 스판덱스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텍스 제품들에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같은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텍스, 그 에폭시 제품에다가 에폭시 제품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있어요. 그거를 섞어가지고 에폭시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폭시에다가 거기 합성소면 나일론, 합성소면 빛이 좀 강하죠. 합성소면 나일론이나 또 아크릴을 합성소면 나일론을 좀 섞어가지고 프로테인을 얕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변색, 햇빛으로 인한 변색이 좀 강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나 다른 실리콘을 넣으셔서 제조를 하셔도 되고요. 기타 고무 타이어라든지 각종 고무 제품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코팅제를 집어넣어서 고무 제품 만드시면 발색도 좋아지고 오래 갑니다. 뭐가 타이어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플라스틱 같은데, 플라스틱 같은데나 철판 같은데 만들 때도 가공할 때도 뭐 철판은 이렇게 여러 개 철판을 만들었다고 철판이나 철근 같은 거 만들었다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코팅을 여러 겹을 한 번 코팅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여러 겹을 코팅해서 코팅 구조를 만들면 제품이 부식에도 강하고 오래 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건조하고 그 위에 다시 또 코팅하고 건조하고 여러 겹을 쌓아주는 거죠. 코팅을 자동차 이제 코팅이라든지 제품 나갈 때부터 이제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종류에도 코팅할 때라든지 철판 코팅 이렇게 코팅 기술에 있어서 건조하고 나서 다시 코팅하고 등에게 기존에 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계통의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그 다음에 각종 도금하는 액상 있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 나무 모든 페인트라든지 염료 부분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같이 첨가를 시키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계통의 에어컨을 살균할 때는 쓰는 곰팡이 살균제가 있어요. 이런 나무 제품의 모든 것을 페인트 같은데 섞어가지고 곰팡이를 잘 안 쓸게 하는 것, 또는 실리콘에도 이것을 섞어가지고 곰팡이를 안 쓸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다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합판 종류에도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합판을 만드셔도 곰팡이 안 쓸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제 기술. 석고보드에도 제 기술 구조. 석고보드에도 이렇게 에어컨 쓸 때 쓰는 곰팡이 살균제를 쓰면 석고보드, 특히 MDF는 곰팡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제품 만들 때부터 섞어가지고 하시면은 만드시면은 MDF 제품 자체가 이제 곰팡이가 잘 안 쓸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세계적인 어떤 특허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MDF를 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너무 잘 살아요. 그거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을 것 같은데 곰팡이 살균제를 에어컨 쓸 때 쓰는 곰팡이 살균제 있어요. 그래서 섞어주면은 MDF가 곰팡이 잘 안 씁니다. 모든 나무 제품에는 이 기술 구조가 다 석고보드, 합판, 모든 기타 나무 원목에도 뿌릴 수 있고요. 모든 형태의 가구 제품에는 다 종이박스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포장지에도 이것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일 포장지에도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의 결합으로 과일 포장지에 가지고 아니 뭐 종이 박스 같은데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것도 이렇게 곰팡이 어느 정도 살균 이걸로 제가 완선을 해결했기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완선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농약으로 뿌리셔도 상관없어요. 사람 몸이나 입안에도 바르거나 항문에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완선 해결할 때 곰팡이잖아요. 그게 완선 해결할 때 제가 이게 만들었던 거. 락스 70 과산화수 과산 락스 70 과산화수 20 베이킹 소다 10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오랫동안 고생이 또 완선을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뭐 화장품에도 원료에도 들어가도 상당하고 전 세계 알코올 시장을 대신하는 살균제, 광범위 살균제가 됩니다.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고 가정용으로 쓸 수 있고 농약으로도 밭에 뿌리셔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손 살균제. 알코올은 70% 원자리에서 그게 휘발 구조가 돼서 날아가면 살균이 안 돼요. 80%도 안 되고 90%도 100%도 안 됩니다. 술은 1급 발암 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병원이나 광범위하게 애기들 프로테지에도 쓰고 다 너무 황당합니다. 살균 안 됩니다. 네. 70% 원자리에서 프로테지가 깨지면 살균이 휘발을 하니까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뜻이 살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제가 이렇게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은 락스하고 그다음에 뚜러펑의 결합 그것도 줄눈 같은 화장실 줄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얗게 짱이네. 그 계단 청소에서도 짱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방송에서 누가 주방세제로 몸을 씹혔다 했더래서 피부에 만나나라고 그래 생각을 했는데 피부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희석을 해서 써볼까 해서 물을 많이 희석해갖고 좀 독하니까 희석해갖고 락스 60 거기에 뚜러펑 40으로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계속 샤워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짱. 피부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뻥이라고 생각하실 때 잔주름이 없어지고요. 피부가 좀 예전보다는 좀 깔끔하고 약간 젊어진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저는 그 샤워할 때도 이거를 비누칠 먼저 하고 물로 씻어내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걸로 싹 부어가지고 하거나 좀 기다렸다가 물로 이렇게 여러 번 세척을 해서 씻어내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안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락스하고 뚜러펑 결합은 반도체 세정제나 산업용 세정제로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제 결국 아주 프로테이즈를 낮춰가지고 물과 희석을 해가지고 화장품 연료로도 해도 아주 짱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시면 이제 제 기술 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이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못 쓰는 걸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다 써보고 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